수구 언론과 국힘이 한동훈을 이렇게까지 여론몰이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이유는 국힘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어떻게든 권력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조선일보에서 서울 49석 중 우세한 곳은 6곳뿐이라는 국힘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를 단독 보도하며 총선 참패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수구 언론은 차기 권력으로 한동훈을 선택하여 윤석열, 김건희와 거리두기를 하고 이들로 인한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투적으로 한동훈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먼저 수구 보수 언론이 방향성을 잡은 뒤 연거푸 기사를 냅니다. 그러면 수구 보수 정치인들이 그에 맞춰 정치적 발언을 하곤 하는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TV조선 박정훈의 정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2030 응답자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며 2022년 9월 1주 기준 5%를 받았지만 1년이 지난 2023년 12월 1주에는 18%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8세에서 29세 6%, 30대 12%가 한 위원장이 장내 대통령감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에서는 이 두 수치를 합하여 2030 응답자에게 18%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게 얼마나 무식한 보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여론조사에서 20대 50%, 30대 60%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TV조선의 셈법대로 한다면 2030의 여론은 110%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는 가중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집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 인원을 설정하는데요. 만약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할 시 0.7에서 1.5 사이에 가중값 배율을 부여해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대표성을 담보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집단에 따라 적용한 가중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심이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서는 가중값 적용 기준 수치까지 표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고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인용 시 연령대 여론 결과를 함부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보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고의로 간과하여 연령대별 지지율을 무턱대고 합산해버리면 불법적으로 얼마든지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TV조선은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이려고 20대와 30대 지지율을 더하기까지 해서 한동훈 띄워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과 조작에 대해 방통위와 방심위는 왜 아무런 의견도 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뉴스와 보도에 대해 엄하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처벌하겠다며 공포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법 및 왜곡 보도하지 않았던 몇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징계를 내렸는데 왜 TV조선의 이러한 날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런 방구도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어떤 문제조차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기막힐 따름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TV조선뿐만 아니라 수구 언론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 전 장관이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구원투수, 보수의 메시아라는 표현까지 써서 연일 기사를 내보내는 중입니다. 특히 12월 22일에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앞질렀다며 하나같이 헤드라인에 한동훈 45%, 이재명 41%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것인데 문제는 이곳이 보수 편향적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인 현경보는 원희룡 전 장관의 제주 1고 선배이자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주시갑 출마 의사를 밝힌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이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14개 실상을 보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서 의뢰한 게 12건이고 또 보수 성향 뉴데일리 의뢰 1건에 나머지 1건은 자체 조사였습니다. 이렇게 보수에 치우쳐져 객관성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 기관인데도 수구 언론들은 거리낌 없이 이 기관의 여론조사를 인용했습니다. 더욱이 그간 이 기관의 여론조사를 잘 인용하지도 않다가 이번에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결과가 나온 이후 이걸 가지고 우후죽순 기사를 썼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성향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통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등 큰 규모의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인용하는 관례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결국 수구보수 언론은 한동훈을 밀어주고 여론몰이하기 위해서 한 위원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선택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반면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본을 통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는 진보 편향적이라며 기사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힘도 동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 전 윤재욱 원내대표는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20대, 30대 여성층, 우리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여성층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급기야 유흥수 상임고문은 이순신 장군은 아껴 쓰면 안 된다라며 한 위원장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어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난도 아니고 한낮 총선에 일개 몇 개월짜리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한동훈을 목숨 바쳐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다니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 점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연합뉴스, 이데일리, MBN, 조선비즈 등 수구보수 언론에서 기사로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 낯짝도 두껍습니다. 수구 언론과 국힘이 한동훈을 이렇게까지 여론몰이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이유는 국힘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어떻게든 권력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조선일보에서 서울 49석 중 우세한 곳은 6곳뿐이라는 국힘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를 단독 보도하며 총선 참패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수구 언론은 차기 권력으로 한동훈을 선택하여 윤석열, 김건희와 거리두기를 하고 이들로 인한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투적으로 한동훈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힘은 이 수구 언론에 뒤따라가며 한동훈을 좋은 쪽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 예찬하고 찬양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먼저 수구보수 언론이 방향성을 잡은 뒤 연거푸 기사를 냅니다. 그러면 수구보수 정치인들이 그에 맞춰 정치적 발언을 하곤 하는데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자리 하나 유지하려고 얼마나 기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정치적 언어들을 남발하며 현혹하는 수구 언론과 국힘이야말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국민들께서 꼭 가진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합니다.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면서 정작 알맹이 없는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 자신의 정치적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말하지만 한낱 수구가 선택한 윤석열의 대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국힘, 수구보수 언론, 극우 유튜버들, 검찰 등등 어느 곳에서든지 본인을 추켜 세워주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중동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우려 섞인 기사를 낸 것처럼 권력에 대한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수구보수로부터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수구에 기대어 권력을 취해보려는 알량한 생각이 오히려 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